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을 뛰어넘어서 음성 분석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신 조동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제가 음성 분석 전문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교수님께서는 즉 이 목소리를 통해서 어떤 분석들을 좀 하고 계신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목소리를 통해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 그리고 이런 목소리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까? 그러니까 음성의 전달력에 대한 평가죠. 예. 그다음에 감정 상태,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진짜일까 거짓말일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각종 정보를 끄집어내는 예.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심리까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은데요. 확장해 보면요. 예, 사실 뭐 저도 지금 목소리를 통해서 일을 하는 직종에 있다 보니 네. 목소리에 대해서 중요성은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목소리가 좋아야 또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보이스 트레이닝을 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목소리가 가진 힘이라는 게 정말 있다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청각 정보,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통한 정보하고 그다음에 시각 정보 있지 않습니까? 시각 정보를 훨씬 더 많이 처리를 해요. 예. 그런데 목소리가 갖는 파괴력은 시각 정보의 곱하기 3배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 싸움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집사람이 이렇게 인상 쓰는 모습을 보고 나간 거랑 뒤통수에 대고 집사람이 말아말아 좀 욕을 했어요. 예. 그럼 연구실에 앉으면 말아말아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곱하기 3배의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게 목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요즘 목소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더 이슈가 됐었던 이야기들부터 먼저 짚고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때 한창 정말 열심히 들었죠. 네. 영미, 네. 영미. 이 목소리에도 과학이 좀 숨겨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영미라는 목소리가요. 예. 첫 번째는 그 막 공포 영화에서 막 뭐 이런 비명 소리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음높이가 굉장히 높았어요. 예. 그렇게 높으면 긴장감을 줍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그렇게 높으면서도 우리가 음성의 신뢰도라는 게 있거든요. 예. 한 3가지 요소로 측정을 하는데 그 수치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긴장감, 선수나 또는 그 같이 뛰는 선수들이 영미하고 외쳤을 때 우선 바싹 긴장이 되죠. 그리고 예. 그 친구가 하는 대로 일을 하면 될 거다라는 신뢰감을 같이 주는 거예요. 또 그걸 보는 우리 국민들도 경기에 이렇게 긴장감을 느끼면서도 될 거야 라는 그런 신뢰감을 주다 보니까 예. 영미라는 목소리에 그냥 맛이 가는 거죠. 거기다 또 하나는 예. 그게 또 경상도 사투리예요. 예. 좀 억양이 좀 세죠. 예. 이게 좀 활달함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재미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영미라는 목소리에 그렇게 열광을 했던 예. 그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미라는 목소리에 온 국민이 열광했던 것도 다른 게 아니고 이러한 수치들이, 이러한 정보들이 숨어 있었다 이겁니다. 중독이 될 수 있는 목소리였다 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일단 뭐 교수님께서는 그럼 이런 음성 분석을 통해서 뭐 연구를 진행을 하고 계시다 뭐 네. 이렇게 봐도 될 것 네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네. 저희 배우 조인성 씨가 한 영화에 네. 지금 출연을 하면서 이 지금 조인성 씨의 목소리와는 이 영화 주인공 목소리와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아니다. 리더십의 목소리는 바뀔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추석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예. 안시성을 봤어요. 근데 조인성이 딱 그 양반춘 역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래요. 예. 어떤 사람 쿡 웃는 사람도 있었어요. 양반춘 역 하면 옛날 같으면 유동근, 서인석 이런 사람들 탁 나와가지고 예. 이래야 굵직한 되거든요. 목소리를 내야 굵직한 된다. 목소리를 내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 부부싸움 할 때 카톡으로 싸워요. 왜 그러십니까? 말 잘 안 하고 예. 각자 방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둘이 막 싸워요. 예. 말하는 시대가 아니고 문자나 카톡 넣는 시대예요. 예. 그러니까 하루에 말하는 시간이 30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전부 말하던 시대니까 크고 강한 목소리가 평균 목소리가 높으면 이거를 지도자의 목소리로 이렇게 귀에 팍 박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말을 안 하는 시대다 보니까 크고 강한 목소리 싫어요. 도리어 이렇게 잔잔하고 부드럽고 안정감 주는 목소리를 좋아해요. 예를 예. 들어 한번 볼래요? 요즘 정치인들 목소리 크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 회장 예. 큰 목소리 보셨습니까? 나근나근하지. 그러니까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옛날에 지금 이순신 역도 김명민
이런 사람들이 하잖아요. 예. 대통령역도 김명민, 안성기 이런 식으로 하도록 이런 식으로 하듯이 이제는 말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리더의 목소리도 잔잔하고 부드럽고 소통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목소리를 좋아하는 시대로 바뀌었고 그러한 관점에서 안시상의 주인공이 조인성 씨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정확한 뭐 근거 수치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 그렇다 할 수 있는 뭐 통계치가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 사실적으로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예. 옛날에 웅변 대회 했었죠. 예. 웅변 학원 있었죠. 지금 웅변 학원 있습니까? 없죠. 스피치 학원이에요. 예.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 흐름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옛날 서인성 씨나 유동근 씨 같은 웅변학원을 이러는데 조인성은 나간 스피치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렇군요. 뭐 우리 지역에 그러면 빗대서 네. 저희 뭐 지역에 계신 장분들도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충북도 네. 예, 이시종 도지사의 목소리는 좀 어떻다고 평가를 하시나요? 이거 도지사님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우리 지사님은요. 예. 어떤 게 있냐면 사실 발음이 좀 어눌해요. 예. 발음 어눌하고. 하지만 나긋나긋함에 있어서는 맞죠? 바늘 좀 어눌하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쉬실 때 무성음을 넣는 게 아니고 유성음을 이렇게 조금 어눌하게 조금 더 이렇게 좀 촌스럽게 들리긴 합니다. 근데 예. 이게 뭐가 있냐면 도지사가 저기 발음도 어눌하고 그렇지만 또 음색은 좋아요. 부드럽고.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 같은 포근함, 따스함, 친밀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이 우리 이시종 지사님을 갖다가 8.8승을 만들어준 배경에는 음성이 숨어 있지 않나 봅니다. 다만 이렇게 발음이 어눌하면 식자층은 좀 싫어해요. 그래서 식자층한테 어필하는 목소리는 아닌데 예. 일반 도민들 입장에서 옆집 아저씨가 좀 나긋나긋하는 그러한 식의 거를 느끼게 하기 때문에 만약에 계산적으로 만약 지사님께서 이런 목소리 내셨다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고 아니라면 정말 따뜻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목소리로 우리랑 함께한다 이런 목소리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와 반대되는 경우가 있는 게 바로 교육감에 지금 당선되신 김병우 교육감님이실 것 같습니다. 네. 똑 부러지신 목소리와 조금은 톤이 좀 높죠. 많이 이분은 높죠. 어떻게 좀 많이 표현을 높죠. 할까요? 이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 옛날에 114에 전화 걸면 좀 생전 알지도 못하는 분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래요. 예. 저 알지도 못한 아가씨가 사랑한다 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예. 음이 높죠. 음이 높을 때는 친절을 나타낼 때 그래요. 그럼 예를 들면 교육감님 같은 경우 한평생 교육계에 있었어요. 그럼 얘들아 오늘 공부 열심히 하자. 얘들아 소풍 가자. 이런 식의 친절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음 높이가 상대적으로 엄청 높아요. 남자치고 대단히 높아요. 예. 근데 이분은 이거를 통해서 사실은 교육감으로 성공한 거예요. 그 친절이라는 이미지.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선거 때도 보면 이렇게 학생들하고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풍선 띄우는 모습. 이런 식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교육감 선거에서 먹히는 거죠. 만약 정치로 가신다 그러면 목소리 바꿔야 돼. 그렇군요. 네. 뭐 이런 분위기 반전들이 뭐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좀 있는 것 네. 같은데 자, 반면 여성 정치인 중에서는 조금 더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남성처럼 목소리를 낮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 목소리를 낮추면 나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 목소리를 낮춥니다. 친절하다고 할 때는 목소리를 높이는 거고 그러다 보면 여성 정치인들 중에 박영선 의원님 예. 이 앵커했던 분이에요. 예. 원래 뉴스 진행하는 분들이 목소리 높아요. 즉 전달력 높게 하려고 160Hz대가 굉장히 낮아요. 거기다가 지난번에 당대표였던 분 추미애 대표 예. 그 다음에 지금 영어의 몸이 되셨지만 박근혜 대통령 그런 분들 음성톤이 다 낮습니다. 왜 낮게 가져가냐면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덤비지 마라 하는 그러한 것을 파워우먼이라는 걸 나타내려고 예.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도요 데이트할 때는 목소리를 깔면요 여성들이 저 사람 좀 뭐 좀 있는 것 같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느껴지고 예. 결혼하면 목소리 톤을 높이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혼 안 당합니다. 예. 예. 뭐 이런 팁까지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만, 예, 저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소리가 있다, 뭐 이렇게 좀 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라는 건데, 신뢰감을 느끼는 목소리, 네. 결국에는 뭐 낮춰야 신뢰감이 있다, 이렇게 지금 아니요.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낮추면 능력이 있다는 걸 나타내는 예. 거고,
신뢰감 있게 느껴지는 목소리를 분석하는 요소는 또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말씀은 예.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님이 굉장히 잘하세요. 예. 파괴력은 심상정 의원이 더 파괴력이 커요. 심상정 의원의 목소리에는 신뢰감이 이렇게 그 수치가 높게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심상정 의원이 던지는 말은 사람들이 굉장히 파괴력 있게 받아들이거든요. 옛날 50년대 때 전혀 모르시겠지만 해공 신익희 선생이라고 있었어요. 예. 그 3대 대통령 선거 나갔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죠. 그분이 한강백사장에 그 당시 연설하는데 100만 명이 모여요. 50년대 정치인 중에 신뢰성이 가장 높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마다 이제 자기가 타켓을 잘 잡아야죠. 신뢰감 있게 전달할 거냐, 능력 있다라고 전달할 거냐, 친절하다고 전달할 거냐, 그것에 따라서 목소리도 계속 변화를 줘야 되는 그러한 거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는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사실 뭐 어떤 목소리가 어떤 식으로 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본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고 뭐 또 신뢰감과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목소리, 뭐 발성법 같은 것들이 그럼 따로 있습니까? 그렇죠. 발성법도 있고요. 예.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 복식호흡을 통해서 소리를 만들어내면 확실히 파괴력 있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예. 호흡, 그다음에 소리를 만드는 좋은 기관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또 남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서 내는 소리가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소리예요. 예. 이게 그래서 이성하고 결혼에 성공하려면 여기 엄마 이런 식으로 훈련 많이 하면 여기 많이 물리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갖고 결혼에 실패하면 저한테 문제 제기를 하십시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깜짝 놀라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하고서 연습을 좀 하지 않을까. 엄마 얘기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싶은데요. 훈련법이 다 있는 거죠. 예, 일단은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소리, 아까 뭐 영화를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주셨는데, 자, 지금은 그렇다면은 조금 더 나긋나긋한 조용조용한 목소리, 뭐 네네,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이런 분들은? 지금 정치인들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크고 강한 목소리 그리고 강세가 앞에 있는 소리를 좋아했어요. 예. 쉽게 보면 지금까지 출세 많이 했던 출신들이 대구 경북 출신들이 많아요. 예. 그건 왁 하는데 이런 식의 강세 앞에 팍 주고 크고 강하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목소리가 아니고 부드럽고 소통하고 함께하고 그다음에 안정감 있고 진중함 주는 그러한 목소리를 좋아하는 시대로 확실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게 참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안철수 대표님이 옛날 대통령 선거 나가셨죠? 예. 거꾸로 가신 거예요. 그렇군요. 네, 예, 안타깝죠 이렇게 보면. 지금 나온다면 그럼 당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왜 그 목소리를 버리고 이렇게 그냥 강하고 큰 목소리로 이렇게 갔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군요. 뭐 그렇다면 충북 정치인들 네. 중에서 뭐 가장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현재 이제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충북 정치인들만 따지고 봤을 때 수치상으로 저는 이분하고 뭐 밥 한 끼 커피 한 잔 먹어본 적 없는데 예. 황용호 옛날에 청주시 의장 하셨던 예. 분이 있어요. 이분이 가장 좋아요. 어떤 면에서? 이분이 우선은 음성의 높이가 너무 이렇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그 다음에 유성과 무성음의 비율도 아주 좋고 예. 그 1분당 보통 300에서 350 음절 정도 읽으면 좋거든요. 이분이 330 정도 읽어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이의 변화를 많이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예. 이게 너무 적게 주면 사무적이고 딱딱하게 느껴지고 너무 많이 주면 유해진처럼 그렇게 하면 좀 경박스럽게 보이는데 예. 이렇게 적당히 주면 안정감 있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게 황용호 전 의장이 그런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음성의 신뢰나 에너지가 커요. 이런 경우는 대중연설도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양수겹장이에요. 근데 훈련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정도 수치가 이렇게 나오나 싶을 정도로 예. 수치가 제가 본 충북 정치인 중에 지금 정치하시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정치인 뭐 지난번에 시장 나갔으셨으니까 예. 정치인으로 본다면 가장 좋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분이 황용호 시의회 의장입니다. 사실 이 목소리는 말할 때의 조음점과 표정에 따라서도 그렇죠. 조금 변화가 예, 있을 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뭐 마냥 정말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표정이 조금 더 변해지면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렇죠. 표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얼굴 예를 들면 모창 같은 경우는 예. 그 원 가수의 표정, 그 다음에 좋은 기간 사용하는 요걸 얼마나 잘 흉내내느냐에
따라서 싱크로율이 달라져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뭐 이런 목소리 저런 목소리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가장 좋은 목소리는 진심을 담은 목소리,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이런 테크닉 이렇게 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목소리가 가진 힘이 정말 다양하고 네. 이로써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네. 좀 느끼고 있는데 이 목소리를 통해서 거짓과 진실을 밝힐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경우는 거짓말을 할 경우는 결과적으로 좀 심장이 더 뛴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저희도 거짓말을 하게 될 경우 목소리 안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범죄 수사할 때 뭐 평범한 얘기하고 아 짜장면 먹고 합시다 이렇게 수상하니 그랬다가 이제 그 범인한테 근데 죽였잖아요. 그러면 짜장면 먹고 합시다 할 때 네 하는 거랑 죽였잖아요. 아니요 할 때 뭔가 차이가 나오거든요. 예. 진짜로 죽였을 경우하고 아니었을 경우 그러면 그러한 차이를 통해서 안정도가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 보면 감은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걸 100% 믿을 수가 없는 게 어떤 사람이 심장이 강한 사람이에요. 예. 이런 경우는 이 수치가 별 변화가 없이 나오니까 또 어떤 사람은 심장이 약한 사람이에요. 겁도 많고 이런 사람 또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다만 이런 진위 여부, 진짜냐 거짓말이냐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충분히 참조를 해서 수사기관에서는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행동뿐만 아니라 목소리를 통해서도 진실과 거짓을 그렇죠. 비교로 할 수 있다. 네. 그럼 혹시 이와 관련해서 이 사건들을 대입해서 좀 네. 범죄를 뭐 맞춘 경우도 있었습니까? 아, 그거는 없었고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뭐 경찰이나 이런 데서 의뢰했을 때 잘 안 응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겁이 나요. 그분이 혹시나? 네, 혹시나 그다음에 예. 뭐 다 끝난 다음에 출세했고 나와서 뭐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잘 응하지도 않고 예. 첫 번째는 그런 거 있고 두 번째는 의뢰비가 좀 싸고요. 예. 여러 가지 농담입니다만 예. 하여튼 잘 응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인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리를 만드는 근육이 한 450개 정도가 있거든요. 예. 어떤 근육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목소리 형태도 바뀌어요. 그래서 혹시 그 영화 보신 적 있어요? 그놈 목소리? 예, 있습니다. 이영욱은 유괴 살인 사건. 예. 거기 범인이 전화를 쭉쭉 걸죠. 그 전화 목소리를 통해서 거꾸로 얼굴 모양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모 방송에 나와서 얼굴이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공동으로 한 적이 있고요. 요즘 좀 하나 안타까운 게 안중근 의사 계시지 않습니까? 예. 순국하신 지 100년이 좀 넘었습니다. 유품도 없죠. 유골도 없죠. 뭐 사진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통해서 안중근 의사님의 목소리는 이렇게 나올 거다. 안중근 의사가 부르는 애국가 이런 거 좀 만들어 보는 작업을 지금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네. 그래서 의학계 또 뭐 관상학 뭐 여러 분야를 다 포함시켜서 요거 하나 꼭 만드는 작업을 지금 제대로 좀 진행해 보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도 말씀 중에 궁금한 것이 네. 어떻게 저는 제 지금 직업과 저의 이미지와 네. 목소리가 좀 잘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 이거 뭐 잘못 말씀드리면 잘리는 거죠? 잘 맞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감사합니다. 자, 목소리만 듣고도 얼굴 모양을 어느 정도 네, 이제 추정이 가늠을 할 수 가능하죠. 있다 예, 이런 예. 이야기까지도 좀 네. 해주시다 보니 정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는 얼굴 생김새와 함께 뭐 이곳저곳 안 쓰이는 곳이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심리 상태를 네. 표현을 할 때 많은 분들에게 좀 재미삼아 좀 볼 수 있는 뭐 이야기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희 통신업자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뭐냐면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고 단축키를 1번을 딱 눌렀더니 지금 이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어떻다. 이런 정보를 제공해주고 돈을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 통신사업자들이. 이거 제대로 되면요. 부부싸움 저 안 할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심리 상태나 감정 상태를 모델링 해갖고 정량적 또는 시각적으로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연구들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데이터 싸움이에요. 예.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직 시간 좀 소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연장선상으로 좀 본다면 네. 목소리를 가지고 건강을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네. 이런 뭐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 좀 좋을 것 같다 네,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네. 이에 대해서는 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누구랑 전화 통화했는데 야,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뭐 잤어? 이런 소리를 누가 한다면 예. 이건 콩팥 기능이 좀 떨어지고 있는 소리예요. 또 가라앉는 소리가 나오고 예. 입술 소리가 불명료해졌다. 또 단모음에 우 하는데 이게 크고 강하게 쭉 많이 못 끈다. 이건 콩팥 기능이 떨어진 거거든요. 폐 기능이 떨어지면 아 소리를 크고 강하게 끌지를 못해요. 예. 또 이 어금니 소리 있죠. 시읒, 지읒, 뭐 자장가 이런 발음이 어눌해져요. 또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헛소리, 나, 이런 발음이 좀 안 좋고 발음 전체가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질병 부분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어떤 사람 맨 처음부터 헛소리가 안 좋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이 사람이 심장이 나쁘다 그건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런 걸 갖다 앱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면 예. 그 사람에 관한 모든 그 소리 정보가 계속 누적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분은 맨 처음에 헛소리가 안 좋은 데이터로 입력이 됐는데 병원에서 가보니까 정상이에요. 그럼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진짜 그 상태에서 나빠지면 더 나빠지겠죠? 이게 일정 부분 가죠? 예. 그럼 충분히 경고를 줄 수가 있고 병원에 가봐라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옛날처럼 각 개인의 데이터를 누적해서 볼 수 없을 경우는 평균 정상 집단하고 환자 집단을 맞춰봐야 되니까 여기서 잘못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게 많이 존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개인 맞춤형으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기대 상당히 하셔도 돼요. 이미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특정 질병에 대해서 이거 앱 다 개발했어요. 저희가 조금은 뒤처지고 있는 부분이 좀 있네요. 어찌 보면 뭐 일단 어떻게 됐든 뭐 주변 사람들이 제가 생각했던 목소리 말고 가장 많이 듣는 게 타인이지 않습니까? 네네. 타인이 그런 반응을 보이고 또 목소리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건강상의 문제가 좀 있을 그렇죠. 수 있다라는 건데. 예, 그 타인이 예. 특히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친한 사람일 경우는 그 사람의 평소 목소리가 다 입력돼 있잖아요. 예. 그때 왜 이런 목소리가? 이러면 병원에 가보는 게 좋죠. 그럼 평소에 목소리 관리를 조금 잘 해도 건강을 조금 유지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겁니까? 아니죠. 목소리 그게 아니고 예. 장기의 질병이 생기면 장기의 상태가 나빠지면 목소리에 변화가 온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니 얼굴에도 변화가 오잖아요. 너 왜 이래 얼굴색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얼굴에 이렇게 얼굴 보고도 알잖아요. 그죠? 예. 그걸 우리가 비주얼 인스펙션 망진이라고 그러는데 소리를 통해서도 아는 거예요. 그게 청진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와 관련된 앱 개발도 혹시 좀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지금 그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서 많은 기반 연구를 했어요. 예. 했고 지금은 이제 혼자만으로는 안 되고 각종 또 똑같은 신장 질환이라도 거기에 또 종류가 많잖아요. 예.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병원의 협조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자통신연구원, 그다음에 충남대 의대하고 팀을 짠 지 한 3년 돼요. 그래서 계속 지금 서로 토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연구개발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이게 지금 뭐 의료법에도 걸려 있고 될까? 뭐 이런 식의 그 뭐라 그러죠? 물음표가 찍혀 있는 이런 거라 지금 저희가 제대로 지금 돈을 연구개발비를 못 얻어내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 성공률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안 그러면 실패했던 거에 대해서 돈을 지불했다 그래서 문책을 당해요. 미국이 20%밖에 안 돼요. 왜? 실패할 수 있는 것도 주는 거예요. 이게 프론티어 연구가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우리는 그러한 좀 위험 부담이 있으면 자꾸 주저주저해서 본격 연구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팀은 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 참 제가 봐도 아쉽습니다. 정년 퇴임하기 전에 이거 하나 하고 좀 퇴임했으면 좋겠는데. 예, 뭐 다양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시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 뭐 시간이 어느덧 벌써 이제 끝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민분들께 또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끝으로 전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 목소리가 갖고 있는 정보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남한테 제대로 된 의사소통하려면 진심을 담은 목소리를 내라.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팁들을 좀 활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총각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명심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많은 말씀 중에서 생각나는 것들은 음마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조동욱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